자, 이번 절에서는 우리가 앞서 배운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소규모 어떤 프로젝트성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서 데이터 전송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로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데 두 가지 요청 방식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get 방식, 그리고 하나는 post 방식입니다. 자, get 방식은 URL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고, post 방식은 어떤 첨부 파일 형태의 방식으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바로 post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 post 방식에서는 어떤 인코딩 방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제 URL 인코딩 형태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의 기본값으로 이와 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본값으로 지정이 된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포스트 방식의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었냐 하면 HTTP 헤더가 있고 요 밑에 이제 실제 메시지가 들어가잖아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이 전달하려는 이 메시지가 URL 인코딩 형태로 인코딩 돼서 첨부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URL 형태로 인코딩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바이너리 형태로 인코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 형태로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스트 방식 중에서도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는 인코딩 형태를 사용하도록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지정해 주냐면 우리가 폼 태그 작성할 때 있었죠. 자, 폼 태그 작성할 때 name이라는 속성, action이라는 속성, 그리고 method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폼 태그를 작성을 해줬었는데요. 자, name에는 이 폼 태그의 이름, 그리고 action 속성에는 호출할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그리고 메소드에는 get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를 지정해 줬는데, 자, 거기에다가 인코딩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인코딩 타입이라는 속성에다가 포스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떤 형태의 인코딩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타입이 이 속성의 값으로서 우리가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지정을 해주면 바이너리 형태로, 즉 데이터 스트림 형태로 인코딩된 메시지를 서버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는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는데 포스트 방식 중에서도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는 형태의 인코딩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로 이렇게 HTTP 메시지를 전달을 해줄 거예요. 자, 위에는 이제 HTTP 헤더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실제 전송하려는 파일의 컨텐츠가 바이너리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HTTP 메시지를 받아서 이 메시지로부터 실제 컨텐츠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라내서 이 잘라낸 부분을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세이브를 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를 우리가 이제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라고 명명을 할 겁니다. 자, 이런 파일 업로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는 뭐 이미 만들어진 소스 코드들이 있어요.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오렐리에서 만든 것도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렐리에서 만든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직접 구현한 그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북에서 직접 만든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뭐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겼구나,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구나 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만든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하고 직접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란 이놈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은 HTTP 메시지를 받아서 이 메시지로부터 컨텐츠 부분을 잘라내서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이거에 저장한 요 파일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다시 JSP 웹페이지로 돌려주는 게 바로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의 이름은 멀티파트 리퀘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파트 리퀘스트 이 클래스에다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리퀘스트 요청 메시지죠. 리퀘스트 객체를 넘겨주게 되면 이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첨부 파일의 이 컨텐츠 부분을 추출한 후에 추출된 내용을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다시 JSP 웹페이지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멀티파트 리퀘스트의 기능입니다. 자, 전체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소스 코드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파일 인포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로서 파일 네임과 파일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생성자로서 각각의 멤버 변수에다 값을 할당하는 그런 생성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실제 HTTP 메시지로부터 컨텐츠를 첨 파일의 컨텐츠를 떼어내고 저장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클래스가 바로 이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클래스입니다. 자, 소스 코드가 꽤 긴데요. 주요한 기능을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TTP 메시지를 받아서 즉 리퀘스트 객체를 받아서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실제 파일의 컨텐츠를 띄어내고 그 컨텐츠를 디스크에 저장한 후에 해당하는 저장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JSP 웹페이지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이 클래스의 바로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파일을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컴파일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 컴파일 할 때는 제가 이따가 이제 이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가 우리가 앞서 구현한 데이터베이스의 그 커넥션 팩토리와 커넥션 풀을 사용하기 때문에 커넥션 팩토리와 커넥션 풀 자바 코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자바 파일이 총 들어가 있는 거죠. 커넥션 팩토리, 커넥션 풀, 파일 인포, 멀티파트 리퀘스트 이렇게 4개의 자바 파일이 들어있는 거를 통째로 이제 전부 다 컴파일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직접 한번 파일 업로드를 하는 JSP 웹페이지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우리가 파일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자, MySQL 하시고 -u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겠다, 패스워드를 입력하겠다, 그리고 노블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겠다. 자, 이와 같이 해서 MySQL에 접근한 후에 이제 파일 업로드라는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업로드 테이블은 우리가 웹서버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이죠. 그래서 테이블의 이름은 파일 업로드고요. 파일 업로드 테이블은 4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num, 두 번째 subject, 세 번째 파일 네임, 네 번째 파일 사이즈. 자, 이 num이라는 필드는 파일 번호를 나타내는, 즉 몇 번째 업로드된 파일인가를 나타내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인트형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난 널로서 비워둘 수 없는, 반드시 채워야 하는 필드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로서 주요 키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 없는 값을 가지고 있는 필드고요. 그리고 오토 인크리멘트라는 속성을 지정해 주게 되면 값을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씩 증가되면서 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채울 때는 이 num 필드 외에 3개의 필드만 채워주면 num 필드는 자동으로 값이 삽입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subject 필드는 파일을 올린 글에 대한 제목을 저장하기 위한 필드고요. 자, 50글자로 지정을 해놓고 역시 비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은 웹서버에 저장된 파일의 이름을 나타내는 필드입니다. 자, 역시 50글자로 제한을 뒀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비워둘 수 없는 형태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사이즈는 인트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파일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접속을 해야 되겠죠. mysql -u root -p 노블 데이터베이스. 제가 SQL문은 미리 좀 복사를 해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시고 엔터를 쳐보시면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show tables 하고 세미콜론 하시면 우리가 앞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노블.jsp 테이블과 지금 만든 파일 업로드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제 파일 업로드를 위한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폼 태그를 작성을 할 때 포스트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코딩 방식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는 형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요 두 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폼 태그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폼 태그의 이름은 파일 업로드고, 그리고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이고, 그 다음에 호출할 JSP 웹페이지는 파일 업로드.jsp라는 웹페이지고, 자, 그 다음에 인코딩 타입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다 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받기 위한 인풋 상자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하기 위한 타입 속성의 값으로 파일을 지정해주게 되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죠. 자, 파일을 지정해주게 되면 아래쪽 그림과 같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인풋 박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받기 위한 인풋 상자, 그리고 파일을 입력받기 위한 인풋 상자, 두 개의 인풋 상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송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HTML 웹페이지를 작성을 했고요. 자, 소스 코드는 방금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인풋 상자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폼 태그를 이용해서 파일 업로드.jsp 웹페이지를 호출하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인코딩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란 인코딩 방식으로 JSP 웹페이지를 호출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하시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HTML 웹페이지의 실행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파일 업로드.jsp 웹페이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서브밋 지금 전송 버튼을 누르면 에러가 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파일 업로드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JSP 웹페이지, 즉 파일 업로드.jsp 웹페이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업로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업로드 코드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복잡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전혀 절대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런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요. 자, 하나씩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앞서 HTML 웹페이지를 만들 때, 자,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폼 태그를 이용해서 HTML 태그를 만들었는데, 자, 입력 양식을 만들었죠. 텍스트 상자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제목을 입력받기 위한 텍스트 상자로서 이름은 서브젝트였고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파일을 입력받기 위한 텍스트 상자였고,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파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텍스트 상자였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양식의 어떤 특정 값을 입력을 해서 웹서버로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자,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된다 그랬죠. 자,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매개 변수로서 서브젝트와 파일이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전달될 거예요. 그죠? 자, 그 점에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JSP 웹페이지에서 리퀘스트 객체를 받게 되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이제 리퀘스트 객체로 얻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만든 이제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인 이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인자를 주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JSP 웹페이지가 받은 리퀘스트 객체. 자, 두 번째 인자는 어디에다 파일을 저장할 것인지,
파일을 저장할 서버의 디렉토리,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인코딩 타입,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매개 변수로 주어서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을 했으면 이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에 get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라미터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subject라는 이 입력 박스에 전달된 값을 get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이라는 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파일 정보 있죠. 파일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의 getFileInfo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getFileInfo라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 파일 상자를 만든, 즉 파일 입력을 받은 입력 상자의 인풋 태그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파일 입력 상자를 만들 때 파일이라고 이름을 주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그 인풋 상자의 이름인 파일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의 getFileInfo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입력 상자의 이름을 지정해 주게 되면 해당 입력 상자에 입력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파일인포 객체 형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인포 객체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 혹시 하세요? 자, 파일인포 객체에는 두 개의 멤버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일 사이즈를 나타내는 두 개의 멤버 변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파일인포 객체의 파일 네임, 파일인포 객체의 파일 사이즈 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전달된, 서버에 저장하기 위해 전달된 파일에 대한 이름과 크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과 크기를 얻었으면 이렇게 얻은 걸 가지고 뭘 해줘야 되겠어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레코드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인서트 구문을 이용해서 파일 업로드 테이블에다가 서브젝트 파일 네임 파일 사이즈를 가지고 서브젝트 파일 네임 파일 사이즈 값으로 업로드를 해라 라고 SQL 구문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넘필드는 빠졌죠. 자, 넘필드는 왜 빠졌어요? 오토 인크리먼트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넘필드 값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값이 증가돼서 저장되기 때문에요. 자, 이와 같이 파일 업로드 우리가 JSP 웹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전체 코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리퀘스트 객체를 받아서 자, 우선 리퀘스트 객체의 컨텐츠 타입을 얻습니다. 자, 리퀘스트 객체의 getContents 타입이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컨텐츠 타입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컨텐츠 타입은 왜 얻었냐 하면 컨텐츠의 타입이 멀티파트 폼 데이터가 아니면 익셉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즉 첨부 파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인코딩 돼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익셉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할 디렉토리는 자바 밑에 톰캣 6.0 밑에 웹 apps 밑에 마이샘플 밑에 업로드란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고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준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저장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를 이곳에 입력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를 만드는데, 자,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서 리퀘스트 객체,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할 디렉토리,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인코딩 정보, 이와 같이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Parame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서브젝트 인풋 상자에 입력된 값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getFileInfo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 입력 상자로 전달된 파일에 대한 파일인포 객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과 파일의 사이즈를 얻어낸 후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만들고 커넥션 풀 객체 얻어서 커넥션 풀을 이용해서 커넥션을 얻은 후에 인서트 파일 업로드 테이블에다가 값을 삽입해라. 우리가 앞서 만든 서브젝트 파일 네임 파일 사이즈로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자, 이와 같이 JSP 웹페이지를 이제 작성을 했고요. 파일 업로드를 처리하기 위한 JSP 웹페이지 작성을 했고, 자, 작성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행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mysample 디렉토리에다가 업로드라는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업로드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JSP 코드를 이와 같이 mysample 웹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자, 그럼 HTML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파일 업로드 테스트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파일은 test.txt 파일을 서브밋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밋 했더니 파일이 업로드 됐다고 나왔고요. 자, 뭐 관리자 페이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관리자 페이지로 이제 링크는 아직 작성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링크를 클릭하시면 당연히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겠고요. 자, 파일이 잘 업로드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select 파일 업로드 테이블에 모든 걸 가져와라. 자, 커리를 해봤더니 자, 넘은 3으로 들어갔고, 서브젝트는 파일 업로드 테스트, 파일 네임은 test.txt 파일이고, 파일 사이즈는 37바이트다 라고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이 제대로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이제 파일 리스트를 출력하는 웹페이지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스트를 출력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전부 가져와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때 이용했던 게 바로 resultset 객체고, resultset 객체를 while문을 이용해서 하나의 레코드씩 방문해 가면서 전체 테이블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는 예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뭐 그것과 동일한 예제고요. 자, 간단히만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제 쿼리를 위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얻어서 파일 업로드 테이블에 모든 레코드를 가져와라 라고 셀렉트문을 작성해서 execute 쿼리 메소드로 실행을 하면 resultset 객체를 얻을 수 있죠. 자, while문을 이용해서 resultset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레코드를 출력을 합니다. 자, num subject 그리고 파일 네임, 파일 사이즈 출력을 하는데, 이때 파일 네임에다가는 우리가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링크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A 태그를 이용해서 링크를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링크의 URL은 뭐냐면 서블릿 밑에 파일 다운로드 라는 이름을 가진 서블릿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서블릿 클래스의 이름은 파일 다운로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아직까지 만들지는 않았지만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서블릿을 만들 거예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은 뭐뭐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링크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줄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파일의 리스트를 출력해주는 웹페이지 전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코드는 이와 같고요. 자, 보시면 커넥션 풀 얻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였고, 리절트셋 객체 얻어서 파일 업로드 테이블에 전체 레코드를 가져와라 라고 작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서브젝트 파일의 이름을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파일의 이름에다가는 이와 같이 링크를 걸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라는 서블릿을 호출하도록 링크를 연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작성한 이제 파일 업로드를 밑에다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예제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자, 우리가 아까 파일 업로드를 했죠. 이 파일 관리자 페이지로라는 이 링크가 바로 파일 리스트를 출력해주는 JSP 웹페이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파일의 목록, 번호는 3번이고 제목은 파일 업로드 테스트였고 파일의 이름은 이거고 파일의 사이즈는 37바이트다 라는 정보가 파일의 목록이 이와 같이 출력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에다가는 이제 링크가 작성되어 있죠. 이 파일을 클릭하면 우리가
서버에 업로드했던 text.txt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블릿을 만들어 봐야겠죠. 자, 그럼 서블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다운로드 서블릿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다운로드는 제가 서블릿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서블릿으로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JSP에서는 이미 클라이언트로 어떤 스트림이 열려 있기 때문에 스트림을 다시 개설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블릿을 이용해서 파일 다운로드를 구현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 다운로드 서블릿의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일 다운로드로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할 이제 파일 객체를 생성하면 되는데요. 파일의 디렉토리와 파일의 이름을 가지고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이제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속성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헤더에다가 컨텐츠 디스포지션이라는 헤더 항목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컨텐츠 디스포지션이라는 이 헤더 항목이 뭐 하는 항목이냐면 파일을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할 파일을 웹브라우저에서 열 건지 혹은 파일 다운로드 대화 상자를 띄울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헤더 항목이 바로 이 컨텐츠 디스포지션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디스포지션이라는 헤더 항목의 값을 어태치먼트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모든 파일 확장자에 대해서 전부 다 다운로드, 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파일 다운로드 대화 상자를 열도록 하는 값이 바로 어태치먼트란 값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운로드 하려는 파일의 이름을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파일 네임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하려는 파일 이름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읽기 위한, 파일로부터 파일의 내용을 읽기 위한 버퍼드 인풋 스트림,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파일을 출력해내기 위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이 두 개의 객체를 얻어서 이 두 개의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파일로부터 내용을 읽고 클라이언트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전체 서블릿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서블릿 코드는 이와 같고요. 자, 파일 다운로드 이름을 가진 서블릿을 작성을 했고 두 개 메소드를 제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업로드한 우리가 파일 패스를 얻어서 파일 객체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헤더 항목에다가 컨텐츠 디스포지션이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어태치먼트, 즉 모든 파일 확장자에 대해서 다운로드 대화 상자를 열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뒤에다가 이와 같이 기술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 트랜스퍼 인코딩이라는 헤더 항목에다가 바이너리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바이너리 형태로 이제 다운로드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읽어서 클라이언트로 내보내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자, 파일을 읽기 위한 버퍼드 인풋 스트림, 그리고 파일을 출력하기 위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얻어서 파일을 읽고 클라이언트로 출력을 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한 서블릿을 마이샘플의 웹 inf 밑에 클래시즈 디렉토리 밑에 저장을 했고요. 자, 컴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c -t 모든 .java 파일. 자, 컴파일을 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 클래스 파일이 생성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파일 다운로드를 하기 위한 서블릿을 다 작성을 했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작성한 JSP 실행한 결과로부터 파일의 이름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파일을 저장하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고요. 자, 저장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저장. 자,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한 text.txt 파일이 생성됐네요. 열어보니까 안에 내용까지 제대로 작성이 돼 있어서 파일이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에 비하면 아마 조금은 어려웠을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은 뭐 이해 못할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조금 어려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분명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로써 9장 강의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9장 강의는 꽤 길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녹음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의가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룰 내용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자, 9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JSP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건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요. 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커넥션 풀, 그리고 커넥션 팩토리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데이터베이스와 JSP를 기반으로 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 파일 업로드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게시판을 구현했을 때 게시판에다가 첨부 파일을 넣는 그런 형태의 게시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